아무도 몰랐던 북한의 내부 이야기를 들어보는 평양 리포트 시간입니다.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 김정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그리고 강철한 북한전략센터 대표, 3명의 북한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소개한 순서가 나이 순서가 맞습니까? 네, 비슷합니다. 예. 근데 오늘 아침 보도 보니까 저 북한에 홍역이 창궐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예. 지금도 그 창궐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거든요, 저희들이. 지금도 그렇게 그런 전염병이 창궐하고 하기도 합니까, 북한에서? 그러니까 이제 제3세계 정말 후진국 같은 데서 발생하는 이런 예. 이제 그 전염병들이 북한에 꽤 많죠. 저도 북한에 있을 때 네. 홍역 쪽에 여행 갔다가 예. 거기서 묶여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예. 못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약이 없다 보니까 홍역이 돌면 노루피를 뽑아서 이렇게 마시면 된다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네. 전국에 노루가 아주 씨가 말린 그런 적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발생하면 이제 의약품 부족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의원에 좀 전에도 제가 얘기했었는데 청부 살인 사건이 예. 지금 충격을 주고 있는데 예. 한번 우리 평양 리포트를 보면서 북한에도 그런 일이 있는지 예.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북한에는 뭐랄까 권력형 청부살인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예. 권력형 청부살인 사건. 저는 얼핏 떠오르는 게 그 2010년인가 그 이재강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 왜 교통사고로 의문의 교통사고죠? 네. 예, 그렇게 아마 사망을 하면서 다시 장성택이 득세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좀 보십니까? 당시 상황을 좀 잘 기억하고 계시나요? 그 권력형 청부살인 이런 이야기는 이제 우리 강철한 대표가 이제 여러 네. 통해서 글을 쓰기도 했는데 네. 사실 북한 사회에서 지금 김정은은 막문외가로 이제 사람들을 막 죽이고 있죠. 사실 막문외가로? 청참모장이랑 그 김철 인민무력부 부부장이랑 자기 비위에 거슬리는 것, 자기의 소위 권력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막 죽였는데 김정일 때는 사실 암암리에 죽인 사례가 꽤 많죠. 예. 아, 그러니까 이제 그 권력에서 죄는 없는데 예, 이 사람을 놔두게 되면 뭔가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예, 이 세력화된 사람들을 이제 제거를 하는 방법을 이렇게 좌천은 좀 힘들고 그러니까 예. 우연한 또 사건 사고로 위장을 해가지고 딱 제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강 같은 사람도 이렇게 버스 타고 가다가 그 앞차가 트럭이 하나 확 날라왔는데 군인 네. 군인 트럭이 왔는데 이재강만 딱 찍어내서 아주 사라졌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완벽한 교통사고긴 한데 예. 굉장히 좀 이상한 거죠. 그리고 이제 김영순 비서 같은 경우도 그 김정일의 관저로 가서 술 마시고 나와서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차가 굴렀습니다. 가볍게 굴렀는데 예. 운전수는 멀쩡한데 이 사람만 죽었어요. 큰 이제 타박상도 없이. 그러니까 이제 그 희한하네요. 술에 약을 타서 아마 먹고 나오다가 죽은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아.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약간 좀 그 쓰기는 정말 좀 쓰기는 정말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죽이긴 좀 못한 이런 사람들 갖다가 이제 그렇게 제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이번 지금 강서에서 나온 예, 서울시의원. 정부살인도 결국은 국회의원이라는 이 시의원이라는 예. 정치하는 사람이 예. 결국은 금전 거래가 있어가지고 예. 그걸 만약에 해서 갚아줄 때 사람을 죽였거든요. 예, 죽인 그런 이제 예, 의혹이 있는 거죠. 의혹이 있는 예, 건데 예, 예. 북한도 역시 예전에는 지금 예. 한 15년, 20년 전에는 이게 간부들이 이 돈을 가지고 일반 주민들과 엮일 일이 없었습니다. 아. 또 일반 주민들도 금전 거래가 이렇게 심각한 사람을 죽일 정도는 아니었죠. 근데 최근에 한 20년, 15년 동안에 계속 시장 경제가 발달해서 예. 이제 모든 게 다 이 돈을 가지고 매매가 되고 돈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평가되고 돈을 가지고 상당히 복잡한 관계가 얽히면서 간부들도 역시 일반 장사꾼이나 이 주민들한테 자기 승진을 위해서 네. 또 자기 생계 유지를 돈을 꾼단 말이죠. 돈을 꿔가지고서는 이게 갚아줄 길이 없어요. 본인이 거기서 그냥 있어도 들어올 수 있는 돈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지금 오늘 이야기 주제가 있는데 바로
그런 여기서 말하면 조직폭력이고 그게 패거리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시켜서 권력형으로 그 자기가 그 제거해야 될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네. 또 그런 것들을 어떤 뭐 보위부가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저 사람 상당히 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예. 그 끌고 가서 어떤 안전부나 보위부가 주겠다기보다는 그냥 어떤 사고로 죽었다. 이렇게 왜냐하면 권력 다툼 와중에서 예. 제거된 걸로 알려지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런 게 지금 상당히 무심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 수행자는 누구냐? 그게 바로 조폭이라고 하는 조직폭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여튼 그 패거리라고 하는 그런 집단이 있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 조폭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이 북한에도 먼저 말씀을 하셔서 제가 예. 북한에도 그러니까 지금 조폭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이게 조폭이라는 게 북한에서는 좀 구성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조폭 말씀을 하셔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형성이 되죠 그게? 북한도 사람 사는 사이다 보니까 예. 조폭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아. 이제 60년대에 일본에서 젤교포들이 넘어가면서 일본식 야쿠자 문화가 좀 들어간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초기 북한의 그 사회주의 체제를 완성해서 조폭을 다 쓸어버렸는데 예. 다시 조폭 문화가 들어간 것은 이제 일본에서 들어간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약간 좀 그런 문화가 발생을 했는데 예. 이게 이제 그 김일성 김정일 체제에는 워낙 이제 시스템이 강하다 보니까 이 조폭 체제가 좀 커지면 그 보위부나 인민보안부가 개입을 해서 막 무자비하게 탄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정일 정권 중반 이후부터는 이게 통제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시장에 개입된 조폭 조직들이 권력과 또 연관돼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국가보위부나 인민보안부가 연계돼서 시장에서 번 돈을 이제 상납을 하고 예. 이대로 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커지기 전까지는 다치질 않습니다. 예. 근데 만약 정치적으로 변질돼서 뭔가 반체제화 된다 그러면 이제 무자비하게 치는 거죠.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랄까 권력과 유착된 조폭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여기서 관피아라고 하지만은 예. 뭐 북한에서는 보피아 아니면 당피아죠. 조피아, 당피아, 그 마피아라고 하는 마피아까지는 아니지만 조피아라는 말도 있던데 조피아, 조직 지도부로 저희는 그 당피아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한 그 조직 폭력이라기보다는 하여튼 패거리입니다. 예. 그 패거리가 존재하게 된 이유는 먹고 살려는 것이고 가지고 있는 건 사람 때리고 사람을 갖다가 죽이는 기술밖에 없는 특히 특수부대의 제대군인들. 예. 이들이 결국은 삶을 위해서 3, 4, 5 모여서 문차기하고. 그럼 저렇게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지역별로 예. 무슨 패가 아주 예를 대표적인 들어서 부산의 칠성파 이런 식으로 예. 저게 최근에 예. 창궐한 패인가 보죠, 저게? 그렇죠. 아니, 원래, 저는 함흥에서 나왔는데, 함흥에서 댕가이 패는 옛날에 있었어요. 그 댕가이 2세가 지금 나타났다는 걸 내는데, 예. 댕가이 패, 뭐, 청진의 수성패보다도 예전에는 뭐, 고유리 패인가 그런 패가 있었는데, 어떤 뭐, 패 이름이 달라졌네요. 예. 평양에는 사유 흘려서 이런 패들이 있는데, 예. 이 패들이 결국은, 먹고 살자니까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 문차기, 그러니까 집을 터는 거 문차기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차터리는 뭡니까, 큰 도로변에서 예. 이렇게 그 나무에다가 돌을 달아매요. 예. 그냥 그걸 달아매 놓으면 차가 그냥 지나갈 수 없어요. 유리가 다 부서지니까. 예. 차를 세웠을 때 조폭들 올라가서 다 털어내는 거. 각종 수법들, 사람 죽이고, 뭐, 시장에서 자리세를 털어내고, 그리고 또 뭡니까, 사채업이 발전했으니까, 사채업 돈 받아주는 거, 남쪽에서 한때 조폭이 하는 거 똑같은 거 하고 있죠. 예, 그런 것들이 상당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근데 이런 조폭 문제가 김정은에게도 보고가 됐다. 예. 뭐 그런 얘기도 좀 들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시대가 들어서면서 이제 개혁개방도 아니고 네. 또 계획경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 어중간한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더 힘들어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뭐 한 10년 이상씩 군대에서 특수부대 훈련을 받다가 제대가 되면 당에서 뭔가 자리를 한 자리 줘야 되는데 네. 군대는 많고 자리는 없고 그러니까 상당수 특수부대원들이 이제 다 방출되죠 그냥. 네.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이 없다 보니까 조폭으로 다 밀려나갑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뭐 같은 부대에 있던 누군가는 또 국가안전보위부에 들어가고 인민보안부에 들어가고 네. 이렇게 연계가 되면 권력형 이제 조폭이 되는 것이죠. 아니 뭐 김정은의 차량을 조폭이 털려고 했다가 뭐 이런 사건도 있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건 어떤 경입니까? 이 조폭이 행태는 아주
다양하죠. 예. 소리도 깊습니다. 사실 내가 그 강철환 씨하고 우리 한 학교 다녔었는데 저보다 좀 후배기 때문에 예. 그때는 사실 그 저폭 형태를 없었을 거예요. 근데 아마 78년도, 79년도에 지금 말하는 평양시의 그 사이어 문화회관이라고 큰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학생들, 사회인들 모이면 1000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1000명 이상이 모여서 밤에 야간에 그냥 둥지를 틀고 앉아서 주변 가는 사람 그냥 털고 그 평양시 중심이지만 사람들이 삥삥 예돌아다녔고요. 이런 상황이 이제 이게 그럼 통제가 안 될 정도로 도무지 안 됐죠. 학생 애들이 위주가 됐었기 때문에 안 됐다가 김일성에게 보고하면서 무조건 이거 처리하라 하니까 이제 간첩 사건으로 엮입니다. 해강 깜대 두목이 남선에서 파견한 간첩이더라. 그래가지고 아예 일망서탕이 됩니다. 전국적 범위에서 그런 패거리 문화가. 그다음 최근에 나오는 게 이제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인데 이 저폭의 핵심에는 아마 군인들이 말하는 제대 군인들이 첨단이 아닐까. 이 친구들이 군대에서 거의 이제 앞서 나왔지만 지나가는 길에다 고속도로에다 통나무를 굴려서 눕혀놓습니다. 당연히 차가 못 가죠. 그 차 통째로 드러내가고 여기에 그 유명한 구지구 사령관, 군단 사령관이 그냥 꼼짝 못하고 털리는 상황도 있게 되고. 군단 사령관까지. 그래서 김정일 시대에는 다 잡아라, 죽여라 해가지고 엄청나게 또 했죠. 그래서 또 한 번 구군단 사령관 때문에 잠잠했다가 지금 김정은 시대 지금 우리 김광 대표님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아주 조직적으로 나오는 거죠. 이런 애들이 이제 뭐 김정은이 차량인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좋은 차량 터는 게 그 친구들의 목적이고, 그 좋은 물건 무조건 강탈하는 게 목적인데,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김정은한테 보고가 됐고, 이제 한번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또 전국적인 범위에서 이제 칼바람이 불 겁니다. 그래서 또 잠잠했다가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생계형 저폭이다라고 봐야죠. 이게 북한의 저폭이 좀 활성화된 게 남한 드라마 영향이 약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 중에 저폭 관련된 영화들이 되게 멋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폭 조직을 만들 때 남한 드라마 흉내를 내면서 막 조직 강령도 만들고 막 뭐 90도로 인사도 하고 이런 문화가 이제 북한에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북한에도 뭐 학교에 무슨 우리 남한처럼 일진회 이런 게 있다. 일진회라고 표현은 안 하겠죠, 거기서는? 줄거리라고. 폭력 서클이랄까? 줄거리라고 하는데 줄거리라고 하는 게 말하자면 계열 말하는 거죠. 이게 댕가인의 계열이냐 아니면 수성패 계열이냐 해가지고 매 패마다 내 형님은 뭐 제일 센 누구다. 그러면 이제 그 센 패거리에 모이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 남쪽 영화가 북한 주민들한테 어떤 바깥의 자유와 어떤 민주주의 그 삶의 풍요로움도 보여줬지만은 이 패거리 문화까지 전파시켜서 예전에는 뭐 싸울 때 그냥 저희들이 한창 잘할 때도 우리 그 돌멩이를 가지고 이제 깠어요. 그리고 맞붙어서 그냥 뭐 그때 단작 논다고 했는데 지금은 뭐인가 영화에서 봐가지고 이 뭐 그냥 작업동원 가는 것처럼 패거리가 줄을 맞춰서 사업을 다 들고 나간대요. 요즘 우리가 사업을 자세히 좀 요해를 해봤더니 사업을 들고 나가서 그냥 뭐 이 넓은 공간에서 이 흉기를 휘두르며 싸우고 있고 특히 이 쇠파이프 같은 것들을 그냥 뭐 우리는 뭐 이렇게 야구공이지만 야구공은 없으니까 이 쇠파이프 같은 걸 이렇게 가지고 가서 그걸로 치고 그다음에 뭐 해 뜨는 칼은 없으니까 그냥 이게 참 이거 그러니까 우리 남한에도 조폭이 옛날에 이제 주목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80년대 들어서는 이제 사시미가 등장하고 막 그렇게 이제 흘러왔는데 참 근데